다음으로는 상황 중심적 Situation Based Approach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4개의 어프로치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위에 두 가지 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것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사회학에 있어서 혹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적 기반 혹은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어프로치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또 필기를 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ituation Based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색깔이 빨강색인데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사회가 이렇게 있을 적에 사회. 이전의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죠?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이 일반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있죠. 그죠? 이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요 커뮤니케이션을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쓸 수 있고, 혹은 사회적 행위라고, 그죠? 그래서 소셜 퍼포먼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츄에이션 베이스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논리를 펴냐 하면은 이 개인과 개인, 그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소셜 퍼포먼스가 진행되면서 이 사회 전체가 만들어진다, 구성된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어프로치도 아니고 두 번째 어프로치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어프로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되는 게 약간 액면가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설명할 데스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책상이 있죠. 그죠? 이 책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죠? 선생님이 인식, 이거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활적의 그 인식입니다. 그죠? 에피스테몰로지. 그죠? 이 인식과 그리고 책상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 책상이 말이에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셜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과학이라는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주장을 재점검하면서 그 타당성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기 전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리캡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사이언스는 섬나라의 경험주의, 엠피리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엠피리시즘. 경험주의와 대륙의 이성주의, 레셔널리즘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험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약간 프리미티브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초기에 있었던 아이디어로 선생님이 소개한 게 존 로크란 사람의 타뷸라 로사라는 겁니다. 그죠? 타뷸라 라사라고도 하고 로사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석고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적에 지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빈 석회판처럼 태어나서 경험이 생기면서 경험으로 인한 지식이 이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함으로써, 그리고 나이가 늘어가면서 경험을 하죠. 그죠? 경험을 함으로써 책상, 데스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그거에 대한 논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스크는 말이에요.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내 머릿속의 이 데스크는 실제 세상에 있는 이 데스크, 그죠? 이 데스크와 동질의 것, 그죠? 데스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지식을 얻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인드, 내 머리 바깥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이 데스크는 어떤 사람이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데스크라는, 다시 얘기하면은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회의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고 본 것이 이 경험주의입니다. 경험론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 여기 질문에 How concrete is i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얼마나 그 지식이 확고한가. 인식론으로, 존재론으로 회의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은 교실이라 그러면 동일한 책상을 같이 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책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 책상은 말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책상을 볼 적에 여러분들 마인드, 머릿속에 책상이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게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책상이 여기 있는 선생님이 오늘 본 이 책상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경험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내 마인드에 있는 이 책상은 말이에요. 내가 이전껏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의 집적물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책상을 보고 그걸로 이게 책상이지.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형태와 어떤 물질과 그리고 어떤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을 같지라고 해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식이 외부에 있는 그 책상과 일치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이 책상이 이런 경험의 산물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머릿속에 떠오른 이 책상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경험했던 모든 책상들이 나열돼서 쭉 언급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책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책상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치는 이 책상 그 자체는 또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보고 있는 이 물질, 그죠? 이 실제에 대해서 매치되는 내 머릿속의 그 무엇은 과연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책상은 내 머릿속에도 없고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도 없다면 과연 이거는 어디로 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Situation Based Approach에서 주장되는
논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츄에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주장되는 이론들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상이라는 개념은 말이에요. 내가, 이게 나라고 하죠. 그죠?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죠? 이 사람도 책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은 여러분들이 커갈 적에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 피어라고 하죠. 그죠? 친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책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생활에서 딱 접할 수 있는 물체인 이 책상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의의 어프로치의 대체가, 그러니까 큰 줄기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지식, 그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확고하게 외부에 있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실제와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셜 퍼포먼스를, 사회적 행위를 주고받으면서 만든 것이 책상의 실체이다, 요체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이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래빗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는 토끼야. 그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올입니다. 그죠? 올이라고 보는 사람은 여기가 주둥이에요. 그죠? 불이야. 이게 눈입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토끼라고 보는 사람은 이게 토끼의 코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토끼의 귀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것이 토끼의 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판단이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경험론자가 이야기해주는 그 지식의 근원은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쌓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주는 정보는 경험론자들에겐 일정할 거예요. 이런 정보가 말이에요, 인간인 나에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마인드에 와서 내가 본 것이 래빗이지, 내가 본 것이 덕이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래빗이다, 어떤 사람은 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이 정보를 프로세스해서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판단하는, 지식으로 얻었다고 판단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내가 이 똑같은 정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수용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들과 결합해서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 주관성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 지식에 있어서 오브젝티비티, 객관성이라는 것은 있지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시츄에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인간의 지식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약간
범위를 넓혀서 보면 어떤 사람은 intersubjectivity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주관성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관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지식을 쌓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걸로 지식을 얻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인 행위가 우리가 이 실제 세상에 대해서 얻는 지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한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예로 약간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아예 설명을 생략하겠지만은 게슈탈트 학파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imperfection as a whole experience 이렇게 적었는데, 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요거는 브레인 게임스라고 하는 TV 시리즈물의 하나인데 유튜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살펴보면은 이 게임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초록색 두 아가씨가 있죠. 그죠? 소녀가 있죠. 그죠? 이 소녀가 줄넘기가 줄이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몇 번이나 점프하는지를 정확히 세라는 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럼 한번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play a game specifically designed to test your spatial awareness. Meet the Brain Games Double Dutch team. Now, what does jumping rope have to do with the brain? Well, Double Dutch requires off-the-chart spatial awareness. And today, these kids are going to help us test yours. For this game, all you have to do is keep track of the number of times that either of the girls in green jumps. You'll count each time one of them lands a jump, like this. 1, 2, 3, 4, 5. As you can see, these jumpers are pretty quick on their feet, so you'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keep up. When the whistle blows, start counting. Ready? Go. So, how many jumps did the green team make? Did you say 38? If so, you agreed with 40% of our test audience. Now, some of you may be onto us, but for those of you who aren't, did you happen to notice anything else going on during the Double Dutch? Maybe a giant chicken strolling right through the middle of the set and doing a funky chicken dance? Now, some of you may have missed that funky chicken, but many of you probably saw it, and that's okay, because the chicken was just there to distract you too. Here's the real question. What color was the wall behind the Double Dutch game? Here's a hint. It wasn't the same color at the end as it was when they started jumping. The back wall was changing color the entire time, from bright blue to bright red. Nearly everyone misses it. But why? It turns out there's far too much information coming in through the eyes at any given moment for the brain to fully process all of it. As a result, the brain has to act like a spotlight, focusing our attention on some parts of the scene but not others. Now, most of you were probably paying attention to the jumpers, and some of you may have suspected that something strange was going to happen, and so you saw the chicken. But you probably weren't paying attention to the back wall. And what we don't pay attention to, we don't see. And hey, for those of you who managed to catch everything so far, did you notice that we also swapped the rope turners out halfway through? Gotcha. 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이 게임을 주관하는 호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린색, 그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번이나 점프하는지 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필름이 중간에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의심을 해가지고 그 뒤에 움직여 이렇게 걸어가는 닭을 본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그림의 처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란색이었는데 끝날 때는 막 변하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정보들이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왔을 적에 알았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안다고 한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게 들어오는 정보 중에 일부만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프로세싱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필름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하는 호스트의 멘트죠, 그죠? 뭐냐 하면은 중간에 이 줄을 돌리는 사람이 교체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죠? 이거는 거의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되는 어떤 이 예들은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